다른 거 다 안 해주셔도 되니까 잘 놀고 행복한 아이가 학교에서 뭐든지 즐겁게 받아들이고. 아버님께서 만든 가구가 더 있나요? 아이들 방에 옷 정리.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파주에서 6살, 3살 두 형제를 키우고 있는 15년차 초등교사 워킹맘 정수원이라고 합니다. 아이 소개 조금 더 자세히 해주실 수 있으세요? 첫째는 공룡을 너무 좋아해요. 최근에는 마리오라는 캐릭터에도 좀 빠져 있고요.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아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둘째는 좀 자유롭게 낚시놀이나 물놀이 그리고 바다 생물 좋아하는 그런 아이입니다. 첫째는 조금 더 규칙을 잘 지키려고 하는 아이고, 둘째는 첫째에 비해서 조금 더 자유분방한 타입이라고. 첫째 아이가 요맘때일 때를 생각해서 비교해보면 첫째는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조금 조심스럽게 하지 않는데 지금 둘째는 입에 싫어를 좀 달고 사는, 그래서 그 위험해 하지마 싫어 항상 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실 좀 걱정은 되지만 또 그런 성향이 갖고 있는 장점도 있지 않을까 해서 지켜봐 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성향 차이로 인해서 형제 간의 갈등 같은 건 없나요? 사실 성향 차이가 없어도 갈등은 있을 텐데 사실 첫째 아이가 원리 원칙을 지키다 보니 나는 하지 말라고 얘기를 먼저 했어. 아니면 돌려달라고 말을 했는데 동생은 그렇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오는 좀 억울함, 서운함 이런 것들이 더 있어 보이기는 해요. 그걸 어떻게 해결해주고 계세요? 라온이가 규칙을 많이 지켰는데 동생이 안 따라줘서 너무 서운하지. 그런데 동생이 아직 규칙을 모르는 나이라서 우리가 좀 알려주자 이런 말을 좀 얘기하기도 하고, 그게 좀 반복되면 둘째를 조금 혼내는 신용을 하기도 하면서 어쨌든 첫째가 지켜주고 있는 노력에 대한 인정을 좀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동생한테는 그냥 이렇게 하면 형아 너무 속상해, 형아 슬퍼, 그냥 이렇게 계속 감정적인 표현을 알 수 있게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형제 있는 집이 부러워요. 어쨌든 아이들끼리 잘 놀 때도 많죠? 점점 늘고 있어요. 처음에는 아이가 둘째가 너무 어리니까 놀이가 될까? 했는데 이젠 첫째가 타원아 따라와! 뭐 하자! 그러면 진짜 많이 놀 때는 1시간? 가까이 둘이 놀기도 해서 저랑 남편이 좀 속으로 나이스를 외치는 경우가 생기고 있어요. 계속 같이 놀아야 되니까 저는 외동이라서 그래도 맞아요. 싸우더라도 둘이 놀게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싸우는 모습을 보고 나면 속상할 때도 있는데 좀 더 안전한 공간이니까 여기에서 배운 걸 가지고 나중에 학교에 갔을 때 아이들이 조금 덜 상처를 받거나 더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럴 수 있겠어요. 외동맘의 고민은 끝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네. 둘맘도 셋맘도 다 고민이 있어요. 그래요? 둘째를 낳아야 되나의 고민이라면, 그래도 형제맘은 한 명을 더 낳아야 되나 이런 고민은 조금. 그 고민은 저희 남편만 하고 있어요. 셋째를 낳으면 딸이지 않을까? 확실하게 표현을 잘하셨어요. 파주 운정 신도시에 살고 계시잖아요. 네. 살기 어떠세요? 영유아가 정말 많은 도시여서 아이들이 365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만족스럽고 도시와 농촌의 장점을 고루 갖추고 있어서 그 부분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이 점은 좀 아쉽다 하는 부분도 있으세요? 교통 문제인 것 같은데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좋은 부분들이 다 차가 있어야 사실은 가능해서, 또 아이가 사실 아플 때 체험을 나갈 때에는 차가 있어야지 좀 편한 것 같아요. 학급 아이들에게 1년 동안 꾸준히 강조하시면서 가르치는 게 있으신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는 자기 관리, 그리고 두 번째는 문제 해결인 것 같아요. 자기 관리라 함은 물건 정리, 사물함 정리처럼 나의 물건을 효과적으로 관리를 해서 꼭 필요할 때 찾아서 쓸 수 있고 제자리 정리하는 그런 것들 강조하고 있고, 루틴도 포함되는데 이거는 시간 관리인 것 같아요. 일찍 끝났으니까 5분 쉬는 시간 더 줄 건데 오늘 해야 될 일 중에 덜한 거 있는지 확인해봐. 두 번째는 이제 문제 해결인데, 이거는 아이들이 겪는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 나 어떡하지? 숙제한 거 안 가져왔어. 나 가정통신문 안 가져왔어. 물을 쏟았어? 아니 친구 발을 밟았어? 그러니까 사소하거나 큰 모든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로 다가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필통을 안 가져왔다? 그러면 선생님 빌려주세요. 아니면 친구야 빌려줄 수 있어? 휴지로 닦을까? 걸레로 닦을까?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게 좀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반복이 되고 축적이 되면 아이들이 커서 만나는 다양한 문제들도 어떻게 해결하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그렇게 지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가정통신문 안 가지고 올 수 있죠. 그냥 안 가져왔어요 하고 이렇게 있을 때 맞아요. 조금 안타까워요. 사실 저도 약간 엄마로서 제가 스스로 많이 나서서 해결해 주려고 하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조금씩 아이 스스로 해결해 가는 경험을 저도 같이 만들어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게 아이들이 엄마 핑계를 대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왜 안 가져왔어? 엄마가 안 줬어요. 엄마가 늦게 줬어요. 엄마 탓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이 학교 엄마가 다니는 걸까?
난 아니야, 나 너랑 학교에서 만나잖아. 이제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면서 조금씩 계속 자기가 생각하도록 하는 거라서 부모님들께서 꼭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는 건 알림장 체크를 꼭 같이 해주시면 좋겠다. 다른 거 다 안 해주셔도 되니까 알림장 체크만 같이 해주시면 가정통신문 챙겨야 되네? 부모님이 해주시면 아이한테 주는 거고, 그래서 모든 걸 아이가 챙길 수 있도록 하면 그런 부분이 많이 좀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조절력 그리고 문제 해결력 요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 실제 형제들한테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물 쏟았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아이들이 수건으로 닦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완벽하진 않지만 아이들이 좀 닦을 수 있게 좀 기회를 주려고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뭔가를 하고 싶다. 그런데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면 이유를 얘기해요. 이유를 얘기하면 사실 반 이상은 아이들이 이해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본인들도 받아들이기 힘든 순간에는 다른 거 뭐 할래?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뭐 할래? 좀 이렇게 좀 해주려고 노력하는 편이고요. 6살이니까 이제 하원하고 오면 가방 놓는 자리가 있어서 거기에 놔둔 거, 옷 벗어서 저기 세탁실 앞에 갖다 놓으면 그것까지는 제가 정리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하원하고 어떻게 보내고 있어요? 윙크라는 그 단말기를 드리기는 했는데 학습 자체에 대한 목적보다는 그냥 앉아서 일정한 시간에 뭔가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 거였는데 저랑 하지 않고 혼자 하면 좀 흥미가 없어지는지 지속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같이 할 수 있을 때는 그냥 그걸 하기도 하고, 저희 아이가 요즘에 마리오를 너무 좋아해서 마리오 게임 영상을 보여달라고 한다든지 그거를 좀 대체할 수 있는 걸로 마리오 관련된 보드게임을 좀 활용하거나 요즘은 자기가 보드게임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이거 뽑아줘요. 그래서 캐릭터를 뽑아주면 가위로 잘라서 도화지에 붙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는 아직 아이한테 한글 교육을 하나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유치원을 다니면서 이름 쓰는 걸 배워왔더라고요. 집에 곳곳에 글자들을 좀 붙여놓긴 했는데 자기가 지나가면서 엄마 이거 내 이름에 있는 글자야, 강이야. 뭐 이렇게 하면 맞아, 강이야. 이렇게 해주고, 그럼 이거는 뭔지 알아? 그냥 티라노 나올 때 뭐 라야, 너 이름이랑 똑같아. 뭐 이런 정도로만 지금 해주고 있고, 또 최근에는 이제 이름을 자기가 이렇게 쓰기도 하길래 이제 온 가족 이름을 써서 이렇게 따라해보는 정도? 그 정도만 간단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아이가 지치지 않고 다음날 우리 이름 한 번 더 써볼까? 했을 때 금방 좋아! 이렇게 하고 오더라고요. 가끔은 저도 너무 방치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겪어봤을 때 잘 놀고 행복한 아이가 학교에서 뭐든지 즐겁게 받아들이고 행복한 것 같아요. 부모님이랑 떨어져서 있는 시간이 짧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시간 동안 배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집에서는 그냥 편하게 쉬었으면 좋겠다. 단 영상은 너무 안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정도만 갖고 있어요. 지금부터 거실과 아이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실 인테리어 포인트가 있나요? 둘러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만을 위한 공간은 아니고요. 안마의자, TV, 엄마 아빠를 위한 시설이 일단 대부분이긴 해요. 아이들을 위한 건 요 회전 책장 하나거든요. 오늘 책 하나 읽을까?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보고 싶은 거 가져오거든요. 첫째 같은 경우는 워낙 공룡을 좋아해가지고 제가 좀 추천하고 싶은 책을 이렇게 아이들한테 꽂아놓긴 했는데 전혀 보지 않고 있어요. 왜 그 책을 사셨어요? 불편한 상황에 노출됐을 때 아이들이 좀 이겨내는 마음이 약하지 않나? 그래서 아이들이 좀 그런 걸 잘 극복했으면 하는 마음에 좀 구입한 책인데 이거 아직 저희 아이들이 관심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가지고 그래도 적당한 타이밍이 되면 소개를 할까 하고 있습니다. 저희 둘째는 요즘 요거 좋아합니다. 둘째가요? 그럼 영어로 읽어주고 계신 거예요? 네. 영어 공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어 공부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도 근데 이제 첫째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뭐 엄마 영어로 엄마는 맘이래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런 걸 들은 날 저도 엄마는? 그러면 아이가 또 맘이?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아이가 이미 알고 있는 거 위주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저도 사실 영어를 잘하는 엄마는 아니어가지고 저도 그래요. 닫혀있는 이 비밀의 공간 궁금합니다. 여기는 이제 알파룸이에요. 홈카페로 만들 생각이었는데 둘째가 태어나면서 여기가 짐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짐을 정리하고 나서는 그냥 이렇게 아이들 장난감을 좀 진열하는 공간, 그리고 역할놀이를 할 때는 여기에서 하도록 하고 있어요. 왼쪽 공룡과 관련된 곳은 첫째, 자동차나 탈 것 이런 쪽은 둘째가 좋아해서 이렇게 분리해서 정리를 해주고. 근데 이 장이 어쩜 이렇게 딱 잘 맞게 깔끔하게 잘 짜여져 있나요? 공교롭게 저희 남편이 하는 일이어서 이렇게 장난감이 너무 많으니까 다 버릴 거 아니면 좀 정리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이렇게 맞춤형으로 해줘가지고 제가 아주 신나서 정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빠께서 직접 만드신 네, 맞아요. 네. 이런 거를 시스템 가구라고 하나요? 맞아요. 네. 시스템 가구, 시스템 선반. 장점은 뭐예요? 유휴 공간을 최소화시켜서 맞출 수 있다는 게 좋고, 나중에 이걸 빼고 봉을 달면 행거로 쓸 수도 있고요. 선반 길이를 조절해서
칸수를 줄이거나 뭐 늘리거나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네, 아버님께서 만든 가구가 더 있나요? 아이들 방에 옷 정리 겸 뭐 사진도 놓고 할 겸 해서 한 것도 있어서 그럼 거기로. 네, 지금 보러 가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 장부터 이렇게 네. 행거 그리고 여기 선반까지 쭉 다 만드신 거예요? 제일 왼쪽에 있는 장은 큰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아직 키가 작아서 일반 어른들이 쓰는 것처럼 이렇게 2단으로 할 때는 너무 공간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3칸으로 만들어서 아이들 옷을 만들고. 너무 예뻐요. 옷가게 같아요. 그 어린이집에서 가끔 이렇게 아이들 사진 보내주는 거 저는 그냥 이렇게 붙여가지고 아이들 공간 분리용으로 활용을 해주기도 하고. 언젠가는 이렇게 시스템 장을 하고 싶은데 믿을만한가? 약간 이런 것도 좀 고민인데. 자재 등급이라든지 시공을 조금 꼼꼼하게 하시는지, 기둥 같은 게 힘이 없으면 받쳐주는 힘이 작아서 구멍을 뚫어서 여기 선반을 벽에다가 네, 그렇게 하는 데가 많다고 들었는데 그런 부분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천장 같은 거나 벽에 따로 지금 구멍 나는 부분이 없이 딱 맞게 이렇게 설치를 네. 해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거를 하더라도 음. 그럼 만약에 이사를 가면은 철거해서 가져가실 수 있으신데 아마 그 설치할 공간의 사이즈가 조금 안 맞으실 수 있으면 공간이 남더라도 쓰시던지 아니면 그 부분만 추가로 제작해서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운정 신도시에 새로 입주하시는 분들은 여기 믿을 수 있는 곳이 한 군데 생기셨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마리오인가요 이거? 네. 저희 아이가 마리오를 너무 좋아해서 마리오 코스튬. 이분 모습 혹시 사진 같은 거 띄워줄 수 있으면 띄워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엄마가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건 여기에 아이들 칸에 둘 수 있도록 하고, 저희 둘째는 요즘 선글라스 좋아해가지고. 아니 근데 둘째가 되게 귀엽더라고요. 저도 이제 블로그로 보니까 되게 귀여웠어요. 맞아요. 자, 윙크 한번 설명 부탁드려요. 마트나 아니면 문자로도 많이 하라고 연락을 받아봐가지고 화면을 켜면 그날 날짜랑 그날 이제 공부해야 될 2가지씩 이렇게 매일매일 나와요. 저희 아이는 수학이랑 영어랑 한글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2가지씩 나오고 하나씩 클리어할 때마다 이렇게 하트를 주거든요. 그럼 그 하트를 한 달에 뭐 40개나 60개를 채우면 재미있는 선물도 보내주고 있어서 그게 아이들한테 동기도 될 것 같고, 매니저 선생님이 붙어요. 집으로 방문을 하신다는 거예요? 전화로 엄마랑 컨택을 하고 있고, 그 하트를 채우지 못하면 아이들도 속상하고 의기소침해질 수 있으니까 화면에는 캐릭터가 나오지만 선생님과 이렇게 영상통화를 하면서 간단하게 퀴즈 풀고 아이들이 하트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있어요. 영상통화지만 선생님의 얼굴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캐릭터가 네, 그 선생님의 말을 그 아바타처럼 약간 네, 맞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조금 더 비용을 내면 보통은 엄마가 이렇게 옆에 앉아서 같이 해주거나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랑 매일 시간을 정해서 요 화면을 보면서 같이 공부할 수 있게 리딩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캐릭터가 나와서 재미있는 화면을 좀 보여주기도 하고, 이런 영상도 나오고, 단말기로 다 수업을 한 다음에 뭐 엄마랑 복습처럼 할 수도 있고, 처음에 저희 아이는 뭐 성극기 이런 내용이 있었어서 이렇게 연필로 했던 내용을 복습하기도 하고, 이렇게 스티커도 있어요. 이렇게 쓰는 걸로 시작을 해서 너무 귀엽죠? 네. 8가지 정도는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이가 태블릿이라서 흥미있게 참여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엄마가 같이 봐주시는 게 아이가 훨씬 더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이게 게임기입니다. 따단딴 이렇게 하면 그 안에 있는 캐릭터들 이용해서 이렇게 꾸미기도 하고, 마리오 루이지도 형제이기 때문에 마리오 게임 하나, 동생을 위한 루이지 게임 하나, 엄마를 위한 피치 공주 게임을 만들었고, 아빠는 땅인 푸파를 맡고 있습니다. 이게 마리오 보드 게임이에요. 주사위를 던져서 꽃이 나오면 누르면 이게 통 떨어지고 코인이 떨어져요. 그거와 별개로 코인을 모으는 게임인데, 마지막에 여기에 있는 코인이 다 떨어졌을 때 아이랑 제가 갖고 있는 코인을 각자 세는 거예요. 코인을 셀 때 숫자 세기를 할 수도 있고, 동생이 좋아해서 상어가 보여서 산 게임인데 줄이 이렇게 상어 꼬리가 이동하면서 이게 탁탁탁 떨어져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도 코인을 모으는 내용이 있는 게임인데, 그때도 간단한 수 세기, 그 다음에 숫자 비교. 아이한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세요. 라온아 다온아, 엄마랑 아빠가 미래를 위해 차곡차곡 모든 걸 준비해주지는 못하지만 엄마 아빠의 이런 사랑으로 너희가 충분히 멋지고 훌륭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항상 너희가 하는 고민을 지금의 위치에서, 지금의 순간에서 함께 해주는 엄마 아빠가 되도록 노력할게. 너무너무 사랑해. 네, 오늘 출연 감사합니다.